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전 세계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양 주권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다와 갯벌이 있는 우리 인천, 그런 면에서는 정말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죠. 국제사회도 해양 자원이 풍부한 인천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인천에 있는 겐트대학교에서 국제 석학들이 모여서 해양 바이오 경제와 또 블루 카본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한태준 총장님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벨기에 수교 120주년 기념 행사 소식 때문에 전화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문화축제? 우선 지난번 그 인터뷰를 해주셔서 네. 많이 홍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벨기에 문화축제는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나라하고 벨기에가 수교한 지 올해가 120주년 된 네. 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축제를 열었는데 네. 사실은 3년 전에 제 1회 축제를 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2회 축제인데 네. 불행하게도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축제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낭만 칸타빌레 공연 해가지고는 10월 22일 저녁에 공연을 이제 비대면으로 했고요. 네.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그 어린 청소년들이 이제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네. 영 사이언티스트 챌린지라는 이제 제목으로 네.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그런 네네. 행사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올해가 벨기에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참전한 70주년 기념하는 해예요. 네. 그래서 일주일간 이제 사진 전시회를 여는 것으로 행사를 했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아마 이번 금요일에 네. 이제 저희가 국제 심포지움을 열어서 그렇게 아마 벨기에 축제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이번 맞습니다. 금요일 네. 해양 바이오 경제와 또 블루 카본에 대한 논의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과 갯벌이 왜 중요한지, 인천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 나오신 건데 인천은 정말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자,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꽤 시간이 됐는데 예전에 인천의 어떤 시인 한 분이 네. 이제 신문에 이렇게 기고를 하시면서 글을 쓰신 게 있었어요. 네. 인천은 어머니 같은 바다를 외면한 채 왜 항상 서울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가. 근데 그 글귀를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뭉클해지더라고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바다를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이 네. 무한한 미래의 우리의 보고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해양보다는 네. 손에 닿지 않는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보면은.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네. 우리 인천은 정말 이 해양을 가졌고 그 해양이 우리 인천 시민에게뿐만 아니라 네. 국가 그리고 전 인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무한합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네. 해양 생물인데요. 생물. 해양 생물 중에서도 네. 특별히 우뭇가사리하고 네. 규조류라는 생물에 저희가 요즘에 많이 마음을 두고 있는데 네네. 그 이유가 이런 생물들을 잘 활용하면 네. 우리 지금 전 인류가 네. 걱정하고 있는 환경 문제 중에서도 지금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네. 굉장한 걱정거리잖아요. 얼마 전에 그 영국 이제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서 열린 기후 협약 회의에서도 이거 우리가 온 인류가 정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야지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이 탄소 중립 혹은 네. 탄소 제로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근데 그런 문제라든가 혹은 이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네. 이런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또 예방하고 또한 이겨내고 그리고 네.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데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작은 생물이 네.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뭇가사리 우리가 먹기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존재였군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식용으로도 쓰이는데 네네.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 혹은 의학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게 네. 우뭇가사리 몸 안에 특별한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물질이 없으면 미생물이라는 거를 배양하기가 불가능해서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생물 배양이 불가능하면은 네. 사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져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미생물을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데 쓰는 이 물질, 네. 이 물질을 가진 우뭇가사리의 가치가 네.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래요? 이게 최근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은 네. 이 우뭇가사리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모로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제주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모로코에 비하면 너무 그 양이 미천한 거고요. 네. 그런데 이 모로코가 자국의 자원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우뭇가사리 생산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네. 우뭇가사리에서 얻어내는 이 물질의 가격이 네. 이제 막 엄청나게 로켓처럼 뛰어오르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 예. 프로젝트 이름이 레드 골드입니다. 그래서 네. 빨간색이 금인데 네.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뭇가사리가 빨간색의 해조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인데 그 값이 네. 금값이다 해서 레드 골드 프로젝트를 이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뭇가사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뭇가사리 존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이렇게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 이제 추진하고 계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잠시 교통정보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정 사거리 연결합니다. 임종철 통신원. 네, 백범로 가도동에서 오는 차량들 십정사거리 약 300m 못 간 지점부터 정체가 시작이 됩니다. 십정사거리 지나셨다 하더라도 벽돌막 사거리까지 가다서기를 반복하셔야 되겠고요. 간석 고가지나 간석 시장까지 역시 정체 속에 있습니다. 백범로와 나란히 가고 있는 여름물로는 인천 축산물시장에서 여름물 사거리 진행신호 2번이면 지나실 수 있고요. 동안 북부역을 가까이 정체가 되긴 합니다만 벽돌막 사거리 신호 3-4번이면 지나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경원대로 쪽으로는 지금 십정사거리 석바위 가는 게 서감고가 올라서기가 힘겹고요. 석바위 사거리에서 승기 사거리는 양방향 모두 정체입니다. 석바위에서 오는 차량들은 십정사거리는 신호 1번이고요. 이어지는 여름물 사거리 진행 신호 2번 필요합니다. 십정사거리 부근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갈산역 사거리 연결합니다. 허운 통신원. 네, 부평대로가 산곡 입구 3거리에서 부평구청 사리 쪽으로 신호 2번 정도 필요하고 더다가 갈산역 사리까지 더디게 이동합니다. 반대로 부평나들목 사거리에서 갈산역 사리나 계속해서 한국 GM 3거리 방향으로 지체 생행되고 있습니다. 평촌로는 삼산 사거리에서 갈산역 사리와 유로 수초공단 오른쪽으로 각 교차로 신호 2번에 이동하며 반대 방향은 수초공단 오른에서 갈산역 사리 방향으로 신호 2번에 통과하고 이에 따라 갈산 사리 구간 더딘 진행됩니다. 장저로가 삼산 사거리에서 까치마 사리 쪽으로 장저고하도로 전부터 제휴 분 내며 반대로 화전 사거리에서 삼산 사리 방향으로 신호대기 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산역 사거리에서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겐트대학교 총장님이신 한태준 총장과 함께 회항 관련한 좀 심포지엄을 앞두고 중점 프로젝트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뭇가사리 그리고 규조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규조류는 아마 바닷가 특히 갯벌에 가시면은 네. 이렇게 갯벌에 막 아주 짙은 갈색의 띠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네네. 근데 그걸 이렇게 떠와서 현미경 아래서 보면은 작은 크기의 생물인데 네. 아주 바글바글하면서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생물이 이제 규조류인데 네. 규조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좀 제가 과학적인 용어 말고 쉬운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삼킵니다. 네, 삼켜서 흡수한다는 얘기죠. 네, 흡수합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 몸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흡수하는 양이 저희가 이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갯벌에 사는 규조류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온실가스의 30%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수송 기구에서 발생하는 양이 전체 그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가스의 한 15%에서 19% 차지하니까 네.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온 예를 들어 자동차가 내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네. 갯벌에서 이 규조류가 넉넉하게 다 흡수해 버린다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기술을 활용하고 또는 뭐 석탄 양을 줄이고 혹은 공장을 가동을 중단하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을 들여서 네.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지만 네네. 지금 우리 갯벌을 잘 네. 보존하기만 해도 네. 이미 규조류가 이렇게 우리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조용히 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네. 더욱 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 갯벌이 규조류 때문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거였군요. 네. 아,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한다. 그러면 인천의 갯벌이 정말 보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인천이 갯벌만으로도 이제 환경 위기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자부심 가져도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우리 정부가 사실 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지로 뭐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런 갯벌, 자연환경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네.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강화갯벌 갯벌 얼마나 광대합니까? 맞아요. 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게 네.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 해수욕하러 가서 끝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언제 나오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보물이었네요. 네. 지금 뭐 짧은 시간이나마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인천의 갯벌 규조류 그리고 또 우뭇가사리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미래 환경에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것 단번에 알겠고요. 자, 중요한 건 이번 주 금요일 세계 석학들이 인천에 모입니다. 그래서 해양 바이오 경제 그리고 블루 카본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 금요일 정확하게는 오후 1시에 네. 온라인으로 네. 이제 국제 심포지움이 저희 이제 인천 송도에 있는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에서 열리는데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우뭇가사리라든가 혹은 갯벌 규조류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이오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네. 동시에 그 블루 카본 혹은 해양 카본 그래서 그 규조류 몸 안에 그 이산탄소를 흡수해서 네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뭐 해수부, 인천시 또 관광공사 네. 이런 곳에서 뭐 네. 아이페츠나 인천시 그 IGC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두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논의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여기서 도출되는 결과가 앞으로 국가가 이제 환경 오염이라든가 혹은 바이오 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정책으로 네. 참고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게 우리 인천에서 네. 시작된다는 측면이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에서 할 때 우리 총장의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세계 석학들이 모이신다고 했는데 몇 나라에서 몇 분 정도 오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11개 나라에서 네네. 20분 정도가 네. 이제 연사로 나오시고요. 지금 사실 연사 말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어오셔서 그 온라인에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네. 100여 분 되시는데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네. 오후 1시에 저희 네네.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웹사이트에 오셔서 보시면은 바로 여기 팝업 창으로 네. 이 심포지움에 관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시면은 네. 거기서 바로 이제 이 심포지움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흥미로운 건 뭐 나이지리아라든가 알래스카 이런 데서도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오히려 저희가 막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 와. 그런데 이제 심포지엄이 전 세계에서 모이면 아무래도 영어로 진행될 것 같은데 영어를 몰라도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가 우리말과 영어 두 개가 지금 공용어로 돼 있어서요. 네.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말로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오시는 이 석학분들의 그 나라는 다 갯벌이 있는 나라일까요? 네.
그래요? 갯벌이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 특히 네. 저희가 아주 훌륭한 와덴해라고 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세계 그 자연문화유산으로 갯벌을 등재한 아. 곳이 있는데 거기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가 세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갯벌이에요. 근데 네네.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인천은 그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갯벌이 등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인천만. 네. 그래서 추진- 지난번에 좀 그 음. 환경 그 하시는 분들이 네네.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분개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 갯벌을요. 네. 우리는 오히려 네. 여기 강화 갯벌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북한의 황해도 갯벌을 같이 아. 일종의 쌍둥이 갯벌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네.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키고 네. 우리가 등재하면 됩니다. 그럼요. 아, 그래요. 얘기 듣고 나니까 정말 인천이 앞으로 해양 바이오 경제 시대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네. 1시입니다. 오후 1시. 네, 네.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팝업창이 뜹니다. 심포지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라서요.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청취하시는 방송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심포지움과 또 심포지움 내용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막히는 길 뚫고. 네. 아닙니다. 저보다는 지금 이제 막 네. 많이 복잡들 하실 텐데 네네. 다들 평안한 귀가길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태준 겐트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달리는 라디오